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17회 정례회를 마치고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회는 앞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즉각적인 시정이나 처리는 319건, 향후 시정 반영은 536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회는 또 18건의 조례안도 의결했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비롯해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 협상에 시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한 조례 등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고 교육청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특히 의회는 교육청 예산 임의 집행과 관련해 특위에서 60여 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교육 교부금에 의존한 재정 책임성 부재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해온 방만한 준법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차 본회의 마지막 5분 자유 발언은 강주택, 최도석 의원이 나왔습니다. 강 의원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심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장애 등록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 정부와 정치권의 수도권 중심 행정을 비판하고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비수도권 부산 부활의 계기가 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정치적 잣대로만 쳐다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부산의 그 어떤 몸부림으로도 부산 발전과 부산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정례 폐회 후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열고 의정활동 성과 발표와 유공자 시상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내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를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 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초중고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결과입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이나 강요, 따돌림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부산에서는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초중고 633개 학교 22만 4천여 명 중 92%가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 응답률은 1.9%로 전국 평균과 동일했지만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 중학교가 1.2%, 고등학교 0.3%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0.3%, 고등학교는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보다 언어와 사이버 폭력 등은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과 강요, 따돌림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46%, 다른 반 학생 32%로 가해 학생의 87%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의 71%는 학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과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초등학교를 어울림 프로그램 중점 운영학교로 지정해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전동차를 대체할 신형 전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시민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새 전동차에 직접 타봤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15일 1호선에 투입한 신조 전동차입니다. 외형만 보면 2단계 차량과 유사한 유선형에
전조등도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는 차체에 알루미늄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고속철도용 흡음재를 넣어 소음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차량을 타봤습니다. 내부는 색상이 흰색으로 객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특히 의자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색상은 흰색 바탕에 연하늘색, 재질은 직물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형 전동차의 좌석폭은 48cm로 앞선 2단계 전동차보다 3cm가량 더 커지면서 전체 한 줄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하기도 좋겠고 옛날 거는 다 물어야 돼. 대가씨 추적 이 사람 저 사람 아니지. 위생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닦아보면 되고. 그래서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객실마다 승객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 세대가 설치됐고 출입문 폭도 1.3m로 늘었습니다. 시트지로 된 노선도는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 전동차를 타보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운행날은 1회 왕복에 그쳤고 다음 날인 주말과 휴일은 정비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18일에서야 두 번째 운행을 했는데 2회 왕복에 그치는 등 편성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연말까지 이 전동차 세대를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2026년까지 1호선의 나머지 36대 노후 전동차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터널이 뚫리고 나면 터널 위 마을은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남구가 황령산 터널 위 고립돼 있는 대동골 일대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령산 터널 위에 자리한 남구 대동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섰지만 황령산 터널 진출입 지역이다 보니 지리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15분 생활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동골 문화센터를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부족한 생활 인프라 공급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 낙후된 이미지는 벗을 수 없었습니다. 남구가 이번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생활 서비스 향상에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사실은 부족한 곳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주차 부분도 확보할 거고 이번에 도시 재생으로 인한 사업을 통해서 아마 대동골이 복합 예술 공간 또는 주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정말 뛰어난 곳으로 개발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유휴 국유지 일대를 대동골 가족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밉니다. 앞으로 3년 국비 30억 원, 시비 25억 원을 포함해 총 130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문화센터와 구름다리를 연결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지역도 이을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등 세대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벌써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 한 해 각 지역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 관광 1번지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쏟은 해였습니다. 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밀락수변공원 금주 조치와 갈수록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론쇼가 눈에 띕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등을 펼친 수용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이 상은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확정은 지역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 확보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수영동 망미권역의 주민들이 늘 바라왔던 제2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망미 일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락수변공원에 이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가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영업난 해결은 2024년에 풀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상설 공연으로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연간 최대 286억 원이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며 이제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양 스포츠에 이어 광안리 일대가 관광 문화 사업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수용구는 2024년엔 세대 통합을 통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갑진년 새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폭언과 폭행, 협박 등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부산에서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교사가 16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교육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에서 발생한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 부산에서도 6월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악성 민원 제기로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안이 여러 건이 발생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었던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해당 학생이 학기 초부터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었고 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제 직권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학생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사의 책임과 의무만 가득한 상황. 9월에는 초중등 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학기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을 숨겨온 부산 지역 교사가 1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처음으로 킬러 문항이 배제된 채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작년보다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수능 만점자도 지난해 3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졌습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됐다라고 하지만 킬러 문항보다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많이 출제되어 최상위권 학생한테는 쉬운 수능이었을지 모르지만 중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에게는 매우 어려운, 어찌 보면 그냥 매우 어려운 수능이었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수능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정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 한 해 서구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의료 관광 특구 활성화에 힘썼다면 사하구는 지식산업단지 유치로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 곳의 대학병원과 한 곳의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는 서구. 서구는 이들 자원을 바탕으로 올 한 해 의료관광 특구 활성화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받으며 지역 주민 83%가
의료와 관광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의료관광 특구 활성화는 결국 서구의 미래 먹거리로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해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의료와 함께 바다를 가지고 있는 서구, 송도해수욕장은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도 생기고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그게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이 수변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청사진이 나온 해양문화 복합 플랫폼은 이러한 송도해수욕장의 관광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도해수욕장의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인근의 또 관광 안내소 등 우리 관광 서비스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 지난 5월 남항 서방파제 인근에 정식으로 문을 연 남항체육공원과 빈집 정비를 통한 서구와 부산경찰청 등 4개 기관이 힘을 합쳐 여성 친화 안심거리를 만든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아미동 행복주택 건립과 남부민동 셋들마을 사업 도로 개설 공사도 올해 서구에 돋보이는 뉴스로 꼽힙니다. 사하구는 올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신평, 장림 일반 산업단지를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개 사업 3천억 원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또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유치로 낙동강 테크노밸리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아마 우리 부산권에서는 제일 많이 유치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큰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올해 2월 부산 해안 순환도로망인 장평 지하차도 개통은 항만, 공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에 어린이 복합 공간인 을숙도 들락날락이 12월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가족 친화 공간으로 사하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을숙도 들락날락은 50억 원을 들여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관리동 옥상층을 중축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너무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속 의료와 바다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서구. 지식산업센터 유치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사하구. 내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진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남구는 활발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 면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은 도시의 활력을 계속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3년 남구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올 한 해 남구는 UN 평화문화특구로 지역 발전을 주도해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 특구 평가에서 UN 평화문화특구가 전국 181개 특구 중에서 1위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과 포상금 2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평화문화특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장 중심 행정은 지역 내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했습니다. 대형 골목시장 등 남구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서 수십 년간의 불편을 겪었던 또 통신주 등도 이설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폭우가 잦은 요즘 시민 재난 안전관리 분야도 성과로 꼽힙니다. 빗길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차선을 도색을 했고
폐 연소망을 활용해서 모래주머니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대남 지하차도 등의 침수 대비 비상사다리를 설치하거나 지하차도 침수 시에 전국 최초로 실시간으로 지하차도 통제 상황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등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펼쳤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 희망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역할로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도서관 업무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사회복지 분야 종합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희망 2023년 나눔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서 2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또 전국의 청년들이 주는 청년 헌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친 남구는 세계가 찾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란 각오입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 주변 이웃들을 되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따뜻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